강의가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주명식의 통변구조, 해석구조, 그거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 이번에는 격국용신과 소위 말해 일반용신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일반용신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모순이에요. 원래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또 다르게 격국용신이라는 그러니까 경에 고유한 그런 경전에 있는 그런 격국용신이라는 말 외에 다른 용도의 용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격국용신이라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용신이라는 표현을 쓸 뿐, 일반용신이라는 것이 고전에 있느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특징하기 위해서 쓴 단어, 용어일 뿐이지 이것이 고전에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 고전에 있는 단어는 그럼 뭐라고? 격국용신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봅니다. 격국용신. 본 강좌는 그러니까 담원학당에서 하는 건 바로 이것이 이제 고전에 명기되어 있는 고전, 그러니까 정통 명리학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격국용신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명리학이냐라고 표현하면 비명리학은 아니겠지만 이건 비고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정통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비정통적이라면은 이건 어떤 건가요? 비정통적은 어떤 건가요? 아니 이런 거는 뭐냐? 격국용신이라는 정통 용법에서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나름의 좀 더 나름의 변화를 시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했고 또는 뭔가 더 다르게 쉽게 관법을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명청시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졌던 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동해 설하고 임철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런 관법을 가지고 새롭게 자신만의 변화법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그 관법의 시도가 가장 이렇게 준밀하게 했던 양반이 뭐냐면 동해라고 있어요. 동해 이건 호예요. 동해 설하고라. 이는 이제 청말에 민국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썼죠. 그러니까 웬만한 고전은 이 양반이 다 평주를 했어요. 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각본색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 사람이 만들어 펼쳐질 때 이 사람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격국용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정통명략인데 그죠? 일간이죠. 1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에 대입을 해서, 그죠? 이것을 뭐를 본다? 월지에 대입해서 격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격을 잡고 이 격에 쓰이는 십신을 상신이라고 하는데 그 십신을 쓴다 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격국용신이라고. 이게 정통 명리학이에요. 그런데 일반용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음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억부, 조후, 통관, 병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도의 관법이에요. 새로운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명리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관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관법을 만들어내서 여 뒤에다가 용신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즉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신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격국용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야? 일반용신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용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용신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인데, 이 바로 여기서 이 억부용신이라는 거 먼저부터 들어가죠. 이 억부용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억하고 부하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누르자라는 거고, 이건 뭐예요? 들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그 기운을 좀 이렇게 제압하자는 뜻이고, 이거는 그 기운을 뭐하자? 도와주자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억부라고 그러는데, 원칙으로는 여기 뭐냐면 부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통 명리학에서는, 고전에서는 이걸 가지고 부억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부억이라는 말은 바로 이 격국을, 이 격국이라는 것은, 이 격이라는 것은 한차 그 힘이 일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 종이 그릇이 계속 일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물이 스며들고 계속 얻으면 쭈글쭈글해질 거고, 그리고 이 본딩이 붙여진 게 찢어지면서 물이 새겠죠. 그렇죠? 그와 같듯이 일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운에 따라서 이 격은 일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약해지기도 하고, 또는 대운에 따라서 약했던 격이 더 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격이 힘이 없을 때는 도와주라, 부라 그래요. 힘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 그릇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격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니까, 다른 말로 독재란 얘기야. 우리가 5060 시대에 그 살벌했다 이 말. 그때는 이 힘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빼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걸 억이라 그래. 억. 그래서 부억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정통명리학에서는 이 격을 부억하라라는 게 요게 고전이에요. 정통명리학이에요. 근데 요거를 서라고는 어떻게 표현을 해버렸냐면, 일간의 힘이 없으면 일간을 도와주고, 일간의 힘이 넘치면 일간의 힘을 빼주자. 이렇게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관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이 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간을 보좌해주는 신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통 명리학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요게 이제 바로 동해관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하고 있는 이런 관법은 바로 동해관법이라 그래가지고 정통 명리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정통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케이스, 격이 어떤 격이냐를 따라서 그 격이 이 대운에는 어떤 영향을 갖는구나, 이 대운에는 어떤 힘이 미치는구나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부억을 해서 평균을 만들어주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동해서라고는 이걸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일간만을 가지고 일간이 약하면 들고, 일간이 강하면 눌러주고, 이런 원리는. 그러면은 사주 8글자가 다 나인데, 그렇죠? 다 나임에도 불구하고 일간만 하면 나머지 십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가요? 이런 엄청난 오류와 모순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자라는 이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한 기둥만을 보는 거죠. 한 기둥만 사주팔자학이 아니고 이거는 일주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정통명리학이 아니에요. 이건 병주본에 나와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보면 아베, 즉 일본의 아부테산이라 그래요.
이 아부태산이 중국에 유학을 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청대예요. 청말이에요, 청말. 그때 이런 동해 서라고하고 굉장히 교류가 아주 벗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공부하다가 어디로 간다?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서 동해 서라고의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 동해관법. 그거를 우리가 외정 때 중국의 원전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괜찮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중국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 외정시대라고 보니까 뭐야? 일본말은 쉬웠단 말이에요. 늘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부태산 책을 가져와서 베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명리를 뭐로 변해버렸다? 일본 명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동해식의 명리관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명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명리학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원전도 한문이고 평주도 한문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걸 현재 대학 교수나 대학원 교수들조차도 뭐라는 그걸 고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엄청난. 왜? 한문으로 써 있으면 무조건 고전이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전승해야 되는 거예요, 다 사실은. 그러니까 고를 갖다 고 뒤에다가 전을 쓸 것인가, 이 전자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문으로만 써야 하는 거예요. 평주본 당연히 한문이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원전에 한글은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다 서라고 같습니다. 여기 서라고 거예요. 야, 이런 책은 고전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럼 그 동해 서라고가 쓴 책이에요, 지은 책이에요. 이걸 고전이라 한다면 이거는 고전이 아니고 뭐 청말에 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대한제국 정도 시절이라면 뭐 그때도 옛날은 옛날입니다, 그죠? 옛꽃자에서 전해올 전자 이렇게 쓰면은 고전이라고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고전은 경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문자 그대로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로부터 내려온 전해온 고전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경전은 원전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변할 때는 이거는 본경, 원전의 의미고, 이거는 뭐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 뭐 전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설을 할 때 이 전자를 쓰는 거예요. 전해오는 설, 이렇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억하고 부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고전에는 이걸 부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는 이걸 부억을 글자를 거꾸로 해서 뭐라 그런다고? 억부라는 말을 써요. 억부. 억부용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억부용신. 그래서 이 억부용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간에 힘이 없으면 들어주고 일간이 힘이 넘치면 빼주는 그러한 십신을 가지고 용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일반용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억부용신이다. 그 다음에 조후용신. 이 동해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그렇죠. 책장사인데 이 책쟁이 글쟁이죠. 그러니까 명리학자에겐 틀림없는데 너무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전을 좀 더 이렇게 유려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이론을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다 그냥 자평진전 평주 해버리니까 자평진전은 고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평주해놓고 자기 이론을 자평진전을 평주를 했으면 좋은데 자기 이론을 거기다 넣어버린 거죠. 이래서 잘못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평진전 평주 그러니까 자평진전을 이렇게 좀 쉽게 좀 이렇게 통역해 놓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의 이론, 바로 이런 이론이죠. 이런 이론을 넣었다. 이게 가장,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외적으로는 그러면은 기여한 것이 없습니까? 엄청 많죠. 자평진전을, 고전을 굉장히 알기 쉽게, 각색을 하고 알기 쉽게 해석을 잘 해놨어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고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명리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을 뭘로? 바꾸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잘못한 것이다. 물론 이제 4대 용신에 가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조우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난강망이라고 그래요. 난강망. 조와 원약. 또 공통보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바로 이 사용신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에요. 다만 이 조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기후를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기후를 조절한다. 기후를 조절한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기후를 조절한다. 기후를 조절한다. 기후를 조절한다. 기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 기후를 조절하는 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난강망이나 궁통보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무엇이 실려 있느냐라면은, 사주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관법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걸 해서 기후나 날씨에다가 이 만물을 갖다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추운 이른 봄이다. 이른 봄에 나무야. 나무가 이른 봄에 날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아직은 날씨가 아직 차가워. 그러니까 뭐가 있다?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화를 쓰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병화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좀 이렇게 컸으면 그 다음에는 물을 줘가지고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개수를 쓰자. 선병후계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화를 쓰고 따뜻한 걸 쓰고 나중에는 물을 주자. 이래가지고 이런 물상학적인 표현을 써요. 그것을 조후용신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요런 기초과정이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개념만 이해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리고 통간 또는 병약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병약용신이라는 거는 이 장남이라고 있습니다. 장남, 장신봉이라 그래. 장신봉이라는데 이건 이제 명리정종이라 그래. 명리정종. 이 명리정종의 이게 이제 명리정종. 명리정종의 뭐라고 하냐면 사병사약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병사약. 이 말은 뭐냐? 네 가지의 병론이 있고 네 가지의 약론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병이 있으면 뭐가 있다? 고칠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사병사약설, 병약설이라고 그래요. 그 누구의? 장남의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 떼버리고 그냥 병약 뒤에다 글자를 용신이라는 글자만 딱 붙여가지고 별도의 용신법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동해가. 그래서 일반적인 일간을 중심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일간용신을 그래서 일간용신 또는 그걸 나는 동해용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법이다 아니다? 정법과는 10만 8천리 떨어져 있다. 그럼 명리학하고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달라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케이스라고 그러죠. 격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어떤 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간을 갖다가 일간이 나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일간이 병화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논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고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오류적이다. 명리학이 아니에요. 그런 동해 명리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통 명리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점 찍어서 다음에는 자세하게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왜 달라지는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업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량용신이라는 이런 4대 일반용신 즉 동해용신, 일간용신법을 일간을 들었다 놨다는 거이다. 그러니까 일간용신법 이런 일간용신법도 시중에는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통명리에서는 바로 이 격구용신법 이것이 이제 정통명리이다라는 것이고 이 일반용신이라는 다른 일간용신법은 이것은 정통용신법하고는 그러니까 정통명리학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변을 한다. 사주 구성을 명식 구조를 봐서 통변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사주에는 사주 원국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주 원국이라고 그래요. 이 사주 원국은 뭐냐? 연월일시에 이 사주 팔자 기둥, 그죠? 이 사주 팔자를 사주 원국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사주 원국, 사주 원국이다. 사주 원국. 사주 원국과 대운과 유년, 이건 다른 말 세운이라 그래요. 유년의 관계를 살핀다. 그걸 보는 거예요. 즉, 이 사주 원국하고 대운하고 그리고 대운에 따른 세운, 각 세운이죠. 세운이라 유년이라고 했는데 이 세운은 뭐냐? 그 당해년, 올해 무슨 년이죠? 무술년이죠. 그러니까 무술년. 그리고 이제 신수 보러 본다 그러죠. 신수는 바로 그런 해운을 보는데 그 해운에도 매 월 있죠. 네. 월운을 봐야 하잖아요. 그걸 신수 본다 그러잖아요. 월운. 그런 걸 유년의 관계를 판단해내는 것이 이제 사주명식 구조가 있다. 통변 구조가 그렇다. 자, 그러다 보면은 사주팔자와 사주와 대운과의 관계, 그리고 사주와 유년과의 관계, 대운과 유년과의 관계가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자,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리 봅니다. 사주를 본다 하면, 이게 이제 소위, 이게 사주팔자죠? 이걸 원국이라 그런다. 원국. 그 다음에 이걸 뭐라 본다고? 이게 대운이라 그래요. 대운. 이 대운을 봐. 응? 지금 현재 이대운에 왔구나. 아, 이대운 병인 대운이구나. 이게 병인 대운. 그 다음에 뭐 보죠? 올해 뭐죠? 무술년 그러죠. 자, 무술년. 이걸 가지고 세운이다. 그런 거예요. 세운. 그 다음 또 뭐 보죠? 신수를 볼 때는 매 달을 보죠. 1, 2, 3. 월운을 보는 거예요. 월운. 이런 걸 가지고 요렇게 이어간다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원고 따위 이런 걸 유년이라고 그러는데 흘러간다. 연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는 안 보는 거예요. 이 월운 다음 그 다음에 일진이라 그러죠. 일진. 이루는 다른 말로 일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 등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또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사주와 대운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는 거며 또 사주와 유년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대운과 윤년과의 관계를 또 살펴야 사회적인 구조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주, 대운, 윤년과의 전체적인 관계를 또 조화를 살펴봐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가적으로 사주 팔자 외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출생 지역, 생활 거주 지역의 환경적 변수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더라.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과 농촌에서 사는 사람과 어촌에서 사는 사람과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즉슨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부모가 사장님, 회장님 출신이든지 사장님이든지 그럼 그 자식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한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적인 변수도 보고, 그 다음에 직업, 전공별의 변수도 보고, 또 부모 주상도 보고, 그 다음에 가족의 병력 같은 거, 그죠? 가족의 병력도 한번 변수로 고려해보고, 사회나 국가 등의 변수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북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하고, 관법은 그 사주를 보는 거는 같겠지만, 환경적인 게 같겠어요? 전혀 다르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고법의 삼명학적 판단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명궁이나 신살, 나봉, 오행 등으로도 교차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문자 그대로 뭐죠? 기타적인 것이죠. 이거는 정통 명리학에서는 쓰는 게, 그러니까 정통 명리학이라는 개념에서 말 때 신법이라고 하는 자평학, 그죠? 신법이라고 하는 자평학이 이게 중심이다라는 거죠. 이걸 좀 중심으로 하되 기타 고법의 삼명학이죠. 고법의 삼명학적 판단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신살이나 나부모행 등도 나름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신법과 나분과 신살은 전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다르고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관념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명예관찰법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름은 안 들어가요. 이름. 여기서 이제 출생 지역이 이름도 들어가요. 이름, 좋은 질문이에요. 이름, 명하고 이름과의 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인 개념이에요. 기하학적이고 또는 현학적 표현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컨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명이 바뀐다기보다도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이제 인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인숙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쁜 이름이죠.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지금 50대거든요. 50대 나이에 인숙. 정말 이름 예쁜 이름이죠. 뭐 그 정도. 근데 앞에 성이 뭔지 알아요? 여시. 실제. 평생을 놀림을 당했어요. 평생. 근데 이분이 처음에 내한테 왔을 때 한 20년 넘었는데, 2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 난 이분이 뭐냐면은 보험 설계를 하셨던 분이에요. 보험 설계업을 했던 사람. 나는 그냥 쓰세요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여인숙이라는 말이 놀림감이 되고 여인숙이라는 말이 너무 싫은데,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 뭐죠? 보험 설계사예요. 남한테 빨리 각인이 되는 게 좋습니다. 남한테. 그러니까 그걸 썼어요. 한 10년을 계속 이대로 썼어요. 근데 정말 보험을 해서 꽤 잘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직접 차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대리점까지 갔으니까, 대리점 소장이라 그러냐? 점장이라 그러냐? 그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컸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다른 사업을 하기로 한 거죠. 그때 다시 해서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이름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직업에 따라 바뀌어야 돼요.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꿔드린 이름이 이쁘다. 여예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미 50대 여인의 성숙함과, 그죠? 그래서 보이죠? 편안한 느낌이 돼요. 여예원 하니. 거짓말같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분 늘 내내 은인이라 그래요. 자기는 이름이 싫으면서 죽겠는데도 나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 이름 바꿔달라면 돈을 30만 원을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득이에요? 그가 이득이에요? 내가 이득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 컸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그 이름으로서 굉장히 널리 여인숙하면 안 잊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예. 정말, 그 공단이나 또는 그 공구상가의 이런 사장님들이 저 여인숙입니다. 그러면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인숙을 하면서 자기가 가명을 쓴 게 있었대요. 지영이라고. 여지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야.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근데 여인숙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웃으면서, 그것도. 그래서 그분은 여인숙으로서 보험 설계사 영업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이름이 좋았던 거예요.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 바꾸게 한 거죠. 내가 돈 버는 건데도. 한 10년을 넘게 나는 그 돈을 못 벌고 있다가 10년 뒤에 그가 다른 직업을 갖게 될 때,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꾼 게 예원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 그때 내가 바꿨으면 30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예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걸 상호명으로도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원 시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인데 놓고 간 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사치고는 좀 꽤 비쌌어요. 30만 원을 10년 전에 30만 원을 할 것이 얼마를 받은 것 같아요? 100만 원. 거짓말이 아니라 요거를 내가 300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놓고 갔어요. 그때 그가 내인데 믿음을 준 게 뭐냐면, 내게 믿음을 준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싫었는데도 그게 그때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영이라는 이름도 썼다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거였구나 생각하고 그걸로 썼는 거예요. 돈 한 시절 잘 벌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름을 딱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신뢰를. 그럼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이름으로서 이 사람의 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환경을 바꿀 수는 있는 요소는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또 있었지요. 이런 고사찰이에요. 아니, 고찰이에요. 천년고찰 앞에 비빔밥집 있죠. 산채 비빔밥집. 그 산채 비빔밥집인데 한 집은 산채나라인가? 산채 하여간 그런 이름이었고, 이 집은 중요한 건 이 집은 뭐냐면 은정식당이었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음식 맛은 뭐 여기서 거기다 할 수 있는데 이 은정식당이 훨씬 더 음식 맛은 좋아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여기는 많은데. 그럼 풍수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풍수적으로도 내나 고토가 고토, 고향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것이나 그것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잘 되는데 이 집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팔이 날려요. 그분도 나한테 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호를 바꾸죠. 뭐로? 산채 이야기로. 산채 이야기입니다. 바꾼 날 첫날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쪽은 벌벌한데 저쪽은 빠져. 왜 그런가? 거기 천년고찰은 단골이 오나요? 어떤 얘기가 오나요? 1년 내 그 절에 놀러 옵니까? 1년에 한 번, 1년 한두 번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고 들어올까요? 이름? 간판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정식당이 이쁩니까? 산채 이야기가 이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산채 그렇죠. 이야기. 그거는 그 사람의 명을 바꿔줬다기보다도 환경을 충분히 바꿀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명하고 이름하고는 그렇게 크게 그건 개념이 아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고 명은 명인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사회적 환경이라고 봐야겠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된다. 충족의 인자는 되겠다. 그러나 사람 이 사주팔자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시죠? 답이 됐나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